정익진 변호사님, 특히 2+2, 이게 세입자들한테도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세입자들이 무조건 2년을 더해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전세 대금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는 규정인데 이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과 맞물려서 그러다 보니까 전세값이 터무니없이 3억, 4억 오른 곳도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세입자가 부담하지 못해서 뭐 4년간 그 집에서 집주인과 원만하게 계약해서 살아왔는데 애들 데리고 딴 데로 이사 가야 한 상황들이 지금 벌써 나오고 있는 그런 논란이 많은 법안인데 이거를 고민 없이 이렇게 계약에 있어서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돈, 금액하고 두 번째가 기간이거든요. 근데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세 가지 내용을 건드리겠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전월세 상한제, 두 번째가 전월세 신고제,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 가지고 계약 기간을 뭐 편의점과 1+1 좋지만 이거는 2+2인데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이제 열어봐야 아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개정을 통해 가지고 그 임대 보증금하고 계약 기간을 법적으로 강제화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느냐. 계약 기간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오르거나 내릴 수가 있는데 이거를 미니멈 4년으로 꽉 박아놓으니까 4년마다 갑자기 임대보증금이 팍팍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뭐 1,000만 원씩 오르면은 부담을 갖다가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4년에 5천만 원, 1억을 갖다가 올리게 되면 그럼 오히려 임차인들한테 더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인들의 입장에선 지금 법이 제도가 바뀐다라고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대인들은 일단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둘 중에 하나예요.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아니면은 일단 관망을 갖다가 하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임대 보증금이 경제 법칙에 따라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으면 가격은 올라가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또 들어가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사실은 그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사이만 좋으면 2년 아니고 4년, 6년, 8년, 10년까지도 쭉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4년이 지나더라도 임대 보증금이 5억에서 다른 데 7, 8억 받는데 5%밖에 못 올리잖아요. 그럼 5억에서 뭐 5억 1,000밖에 오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리 선량한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손해보기는 싫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임차인을 구해가지고 다른 임차인한테 7억의 그 임대를 갖다 내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세 살고 이사 많이 해보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사 가는 게 굉장히 번거롭고 돈도 많이 드는 거거든요. 이사 비용에다가 그 부동산 그 국비에다가 이런 것들이 의도는 아마 현 집권 여당에서 이렇게 임대차 3법을 갖다 강행하는 이유가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현실이 그것과 똑같을 것이냐. 그 다음에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한 것에 대해서 임차인들이 골탕을 갖다가 먹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과연 책임을 갖다가 질 수가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전문가들의 이 같은 우려도 있고 여당의 입장은 이겁니다. 그만큼 부동산법이 시급하다. 절차적 정당보다는 속도가 중요하다라는 선의를 가지고 이렇게 부동산법을 빨리 통과시켜야겠다는 입장인데 서재현 대변인, 정말로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들이 20번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성공했다라고 보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우려도 상당히 많은데 이번 법안을 통해서 모든 문제점이 해결될 만큼 이게 완벽한 법안이라는 자신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법안은 사실 완벽하진 않죠. 사실 보완하는 단계는 필요한 건 같은데 제가 결과론 봤을 때는 저 모든 것이 좀 야당에서 주장하는 독재라고 할 수 있는데 저 부분에서 과정이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소위 구성도 민주당 의원에서는 미리 좀 하자고 했을 때도 본인들은 대안 없이 안 하겠다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아쉬운 부분이 코로나19도 있지만 저희가 20대 때 그 어떤 불신의 그게 연속 선상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은 여당, 야당에서 두 부분이 물일 수도 있고 기름일 수 있는데 물과 기름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민의 이익, 그 민생을 위해서 화합제, 혼합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혼합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임대차 이런 부분도 하루하루가 말씀드렸지만 임대인이 그 법이 적용되기 전에 너무 이제 그 부담을 임차인한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야당이 굉장히 억울한 부분은 그 과정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죠. 동의는 한 부분도 사실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일어날 텐데 그러면 저는 이제 여당의 문제 제기는 저도 이제 이해는 하지만 그럼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장애투쟁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장애투쟁이 하는 것이 이게 해결 방법이냐? 저는 더 국민이나 더 이제 우울하게 만든다. 그래서 저는 대안이 뭐냐면 저도 사실은 뭐 결혼 12년 차지만 전세 7번 이사하고 지금도 월세 하지만요. 이게 점점 주인마다 다르긴 한데 지금 저도 황당한 경우는 뭐냐면 이런 그 재산세 부담 이런 여러 가지 법적 부담을 임차인에게 다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살았는데 새집같이 하라고 해서 벽지를 제가 부담을 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전세 보증금은 주인한테 있잖아요. 그럼 저는 돌려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뜻이 현장의 목소리, 즉 그 법의 그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여당이 못하는 것을 대안으로 해서 믿음을 주셔서 정책 경쟁, 민생을 위한 경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민주주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의 정당성도 상당히 중요한 게 민주주의 절차인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앞으로 계속 논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야당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176석 가지고 있으면 절차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들이 부여해 준 것입니까? 이 법이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향후 이 상황을 어떻게 할지.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시도하는 상임위는 저희들이 숫자적으로 역부족이고 국민 여러분 지금 국회 상황을 똑바로 좀 봐주시고 민주당의 이 폭거 행포를 제발 좀 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 4년 임기에 집착할 이유가 뭐가 있나? 세비를 꼬박꼬박 받아 들어오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국회의원 의회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걸고 투쟁해야 될 시기가 시작되고 있다고 봅니다.